하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표창장 금천구청 주무관 나문송.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유통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사업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표창장 금천구 일자리 창출과 주무관 김미정.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 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감사 담당관 주무관 강민철.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 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독산 제3동 정명화.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가산동 주무관 마윤희.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에 응대함으로써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친절까치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독산 제1동 정이란. 내용은 같습니다.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안전건설국 건설행정과. 위 부서는 전국 최초 공중선 정비 시범사업 실시,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및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50만 원입니다.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위 부서는 행정전화 교체를 사업자 투자 유치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고 또한 정보통신공사 유기한 민원 업무를 개선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등 행정서비스 혁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50만 원입니다.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독산 제2동. 위 동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복합청사의 주민과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맞춤형 복지 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50만 원입니다. 상장 협업 최우수 홍보 마케팅과.
위 부서는 직원들이 기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며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즐겁게 협업하는 직장 문화 만들기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50만 원입니다. 상장 협업 최우수 여성보육과 주무관 김다혜. 이 공무원은 즐겁게 협업하는 직장 문화 만들기 앞장서며 다른 직원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등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입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1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행사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원과장이 2019년 새해 인사의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일시는 2019년 1월 9일 16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장소는 금날의 아트홀 공연장으로 참여 인원은 주민, 국회의원, 시구의원, 당원협의회 대표, 기관장, 학교장, 주요 단체장, 위원회, 통장, 주민자치회, 동주요 인사 등 약 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안입니다. 15시 30분부터 30분간 주민 영접 및 측정 공연이 있겠으며 16시에 개선언, 그리고 국민의례, 내빈 소개, 동영상 상영, 민선 7기 구정 운영 방향 동영상 상영과 구청장 신년사,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해 덕담과 새해 인사, 축가 및 합창, 퇴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홍보 마케팅과에서는 신년 동영상 제작과 소식지, 홈페이지, SNS 등 주민 홍보에 협조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전 공연, 축가 섭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장 신년사를 작성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에서는 행사 당일 청사 주변 주차 안내 및 교통정리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직원 새해 인사회 개최입니다. 새해 인사회는 2019년 1월 2일 14시에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신년사와 2019년 신년 할애 등이며 민원창고 직원 등 필수 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참여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시무식은 1월 2일 당일 10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광당에서 시무식이 개최되며 우리 구에서는 6급 이상 6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개최되는 신년 인사회는 세종문화회관 세종으로 개최되는데 4급 이상 간부님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간접 흡연으로 인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시행합니다. 관내 유치원 18개소와 어린이집 165개소를 포함한 183개소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서는 흡연할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19년 3월 31일까지는 충분히 계도할 예정입니다. 협업 협치사항으로 홍보 마케팅과 여성보육과 청소행정과에서는 홍보 및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흡연자는 이번 기회에 새로 결심하셔 보건소 2층 금연 클리닉에 등록만 하시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원이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현안 업무로 여성보육과의 저출산 정책과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 제로페이 등 두 가지 현안 업무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의 저출산 정책에 대하여 김재관 보육지원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김재관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어린이가 한 명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한 명이었는데 올해는 0.9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출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변화고요. 두 번째는 현황과 실태, 그 다음에 정책, 선진국 우수 사례, 우리 구 저출산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좀 복잡한데요. 2032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으로 정점으로 그 이후로 감소가 됩니다. 막대 그래프는 인구 총수고 선은 이 감소율을 뜻합니다. 2015년도는 5,100명이었는데 2032년이 되면은 5,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17년이 지나도 100만 명 정도밖에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인구 절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60년대와 16년, 2060년까지 비교를 해보면은 60년도는 피라미드 형태, 16년은
그 항아리 형태인가요? 그 30대에서 50대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형상에서 2060년이 되면은 완전히 고령화로 변화됩니다. 요 위의 표는 2015년도에 그 유소년 인구하고 고령 인구가 이제 크로스되는 한 해가 되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2015년도에 0세에서 14세는 13.8%가 되는데 2065년도엔 9.6%, 2015년도에 15세에서 64세는 73.4%, 이게 이제 65년에 가서는 47.9%가 됩니다. 그리고 노령 인구 65세 이상은 12.8%에서 42.5% 이렇게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잠시 최근 그 책을 읽어본 내용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나라가 이 65년도에 되면은 얼마나 그 노령 인구가 심각하냐면은 동아시아 3국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 에버스타트인가 그분 얘기를 이제 인구 통계학으로 이제 해본 게 있습니다. 그게 일본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1930년이 되면은 약 한 쌍의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6.5명을 부양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한 명이 그동안에 한 명만 낳았기 때문에 그게 30년 내지 60년이 흘러버리면은 그게 심각한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6.5명을 부양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혼부부 양부모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2.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살아있다면은 그 신혼부부는 6.5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늙어가면서 이제 부자가 되면서 이제 늙어가는데 한국은 부자가 늙어가면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가난하면서 이제 늙어가 버리니까 심각하죠. 여기 이제 표가 좀 어려운데 금천구 2017년도만 보시겠습니다. 위에 1,500명. 2017년도 우리 금천구의 어린이가 1,500명 태어났는데 1,400명, 올해는 1,400명 정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제가 이 2011년도에 어린이집이 한 200개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67개, 7년 만에 32개가 없어졌어요. 올해 한 해도 어린이집이 12개가 없어지고, 물론 이제 생겨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 해 한 5개 내지 6개, 향후 5년 후에는 10개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동수, 그걸 뜻합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1.05명, 금천구 0.9명, 서울시 0.84명. 그래도 금천구는 5위권에 드는데 성동구가 0.972명, 금천구가 0.901명, 종로구가 0.646명. 그래도 한 명이 안 됩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우리 홍보 마케팅과에서도 이게 이제 나왔었죠. 전국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올해는 한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17명, 이스라엘은 3.11명 이렇게 되는데요.
OECD 국가에서 36위 꼴등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제 요인은 한 7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거 비용과 일 가정 양립, 불평등적 육아 문화,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도 좀 복잡한데요. 이제 그 2016년도 5.6 이거는 그 소득, 연소득 비해서 주택 가격이 얼마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4.2배였는데 소득에 비해 주택 가격, 그리고 2016년도는 5.6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복잡한데요. 지금 전세 가격, 평균 전세 가격, 네, 앞쪽에는 서울은 2011년도에 2억 6천만 원, 2016년에는 3억 9천만 원.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은 약 지방에 비해서 서울이 한 2.9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의 2011년도 가격, 그 다음에 2016년도 가격. 그래서 2.19배. 이제 가사 요인이 53%로 많고요. 그 다음 제약 수강 17.9%, 육아가 11.9%, 이런 순으로 양립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 문화, 성 불평등적 육아 문화는 기혼 여성 중 49.4%가 경력 단절을 경험을 했고요. 91.9%가 아내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가족을, 어린이를 이제 돌보는 시간인데요. 남자는 하루에 42분, 여성은 3시간 5분. 요거를 보시면은 2004년도에는 남자가 33분, 여성이 3시간 14분. 2014년도 10년 후입니다. 남자가 42분, 여성이 3시간 5분. 그래서 무려 9분이 늘었습니다. 남자가 육아를 돌보는. 굉장히 네, 여성은 9분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38.9%, 여성이 46.7%,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도 긍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많아서 더 긍정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다음 하는 것이 좋다. 여기 밑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래도 적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정책. 그동안에는 그 정부 정책이 저출산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로드맵, 이거 12월 7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그 예산 투입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전 세대가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비전, 목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여기는 너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의료비를 이제 제로화시키고 아동 수당을 확대를 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확대를 해서 출산 양육비를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일생활 균형을 확대를 하고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그리고 국공립 보육을 확대를 하고 그래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갈 정책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정책인데요. 5가지 이제 분야로 해서 한 101개 사업. 그래서 분야는 주거, 일자리, 출산 친화적 환경, 보육, 일가족 균형 이렇게 5개 분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이제는 그 선진국 우수 사례. 요거는 이제 올해 경진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충북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인데요.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키움 통장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그 미혼 근로자가 30만 원 적립을 하고 시, 도, 군에서 30만 원, 기업에서 20만 원 이렇게 해서 5년간 적립을 했을 때 이제 5천만 원을 드립니다. 단 5년 만기 내 결혼 및 근속시 목돈 4,800만 원 이자 지금 결혼 안 하면 어떡하느냐 여기만 1,800만 원만 이자 포함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부산 올해 이것도 이제 우수상 받은 건데요. 부산 핑크라이트 사업. 요것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서울 지하철과 부산 지하철이 좀 다른 거는 핑크라이트 여기 보시면 핑크라이트 펜던트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여기 지하철 임산부석에 이제 다가가면은 반짝반짝 이제 빛이 난다고 그래서 핑크라이트 이렇게 해서 전자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서울하고 조금 달라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요거 이제 전남 해남군은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인데요. 2012년도부터 4년 연속 합계 출산율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해남군 인구를 살펴보니까 7만이에요. 근데 2016년도에 2,464명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23만인데 올해 1,400명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금천구가 1,500명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5배 정도 우리 금천구에 한 5배 정도 나옵니다. 이게 최초로 2018년도에 출산 정책팀 신설을 했고요. 축하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이제 지역 신문에 시리즈로 아기가 태어나면 축탄생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를 만들어서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합니다. 신생아 태어나면 이름을 무료로 지어주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 우수 사례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복잡한데 4번, 5번, 7번 요거를 이제 유심히 보시면은 이제 의료보호 혜택이 많다는 점입니다. 의료보험 국가에서 많이 거의 전액을 부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후 복직도 보장을 해줍니다. 83.8%가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 7번에 보면은 그 가족정책 재정지출에 국민 총생산의 3.65%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3배. 그래서 가장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공적인데요. 93년도에
여성 1인당 자녀수가 1.66명이었는데 2014년도에 2.0명.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94년도에 내려왔다가 2014년도에 올라갔죠. 우리구 사례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한 10개 과에서 저출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가 17개, 건강증진과가 10개 정도 하고 있고요. 이제 분야로는 주거가 2개, 일자리가 2개, 출산 친환경 16개, 양육 21개, 일가족 5개. 그래서 한 46개. 여기 이거보다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낸 거를 중심으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이게 예산으로 치면 한 491억. 우리가 3,977억이니까 약 저출산 관련으로는 우리 전체 예산 중에 한 12.3%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출산율을 높이려면은 그 어떤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복지, 주거, 그다음에 교육, 도시환경 다양한 분야로 협치를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 세대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관과 민이 협치해서 이렇게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자를 한번 이렇게 나라국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국자를 보면은 큰 입구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작은 입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과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보면은 큰 입구는 정부나 영토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입구는 인구를 뜻해요. 우리가 식구, 인구 할 때 구. 그 다음에 옆에 창과는 국방력, 방패, 뭐, 그러니까 국방력. 근데 거기에 이제 나라 국자 입구가 없다면은 인구가 없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보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 제로페이에 대하여 나태성 지역경제과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용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고안했고 11월 공모를 통해 정식 명칭을 제로페이로 확정하였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서울페이는 제로페이 서울 버전 명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부터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제로페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자는 제로페이 가맹을, 소비자는 제로페이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여 모두에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란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 은행,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도입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과 QR코드를 활용한 소비자, 판매자 간 계좌 이체 결제 방식을 통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결제 방식은 제로페이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제로페이는 기존의 민간회사 간편 결제 어플리케이션과
소비자, 판매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민간 회사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동의하고 제로페이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들은 참여 민간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여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제 방식은 판매자 고정형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식과 포스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판매자 고정형 QR코드 결제 방식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계산대에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실행하여 점포에 비치된 판매자 QR코드를 인식하고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포스기를 활용하는 결제 방식은 소비자 스마트폰 어플에 생성된 QR코드를 바코드 리더기로 읽어 결제하는 방식으로 포스기 운영회사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9년 상반기 이후에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혜택은 그동안 높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컸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거나 낮아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연 매출액 8억 원 이하 가맹점은 0%, 8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가맹점은 0.3%, 12억 원 초과 가맹점은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기존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0.8%에서 2.3%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지갑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편리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기존 신용카드 15%나 체크카드 30%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방법은 서울의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포털 사이트에 제로페이 또는 서울페이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구청, 동주민센터, 중소기업 중앙회 서울지역 본부 등에 비치된 가맹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로는 가맹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 4번과 대표자 신분증 4번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상인의 사무실, 각동 통장님 등을 통해 제로페이 홍보 및 가맹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곳이 가맹 신청 접수 건수는 2018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오프라인 246건, 온라인 70건으로 총 316건입니다. 소비자 제로페이 사용 방법은 준비 단계와 사용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준비 단계로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와 결제 계좌 등록입니다. 제로페이에 참여한 15개 은행 및 민간 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선호도에 따라 하나를 다운로드 하신 후 참여 금융기관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준비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QR코드를 촬영 및 인식하고 결제 금액,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판매자가 판매자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는 것까지가 사용 단계입니다. 15개 어플리케이션에는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은행의 개별 앱과 4개 핀테크 업체의 개별 앱, 참여은행이 공동 사용하는 금융결제원 뱅크페이 앱이 있습니다. 더욱 알기 쉽게 서울시에서 제공한 이용 방법 홍보 동영상을 다 함께 신청하시겠습니다.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매장에서 드실 건가요? 네. 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로페이 서울로 결제할게요. 네, 이쪽에 부탁드릴게요. 예, 결제되셨습니다. 벌써 다 됐어요?
지금까지 제로페이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감사드리고 제로페이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부서장님께서는 부서 직원들에게 제로페이 이용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관단체가 있는 부서에서는 제로페이 가맹 활성화와 제로페이 이용을 위하여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성욱 세무일과장님과 한동혁 주차관리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세무일과장 이성욱입니다. 저는 35년여의 그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어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현실 앞에 다가서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움이 스쳐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찾은 그 기쁨과 자연인으로서의 앞날을 생각하면 무척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고마운 분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담아 간직하겠으며 저에게 도움을 주신 선후배님과 동료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은 건강에 의미를 두면서 그간 바쁜 생활에 쫓겨 못했던 뜻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의 무궁한 발전과 직원 여러분들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을 시작으로 35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아 싶었는데 하여튼 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구정을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저번에 시에서 서부 간선도로 이제 지하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지하를 하게 되면 물론 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도로가 또 확보가 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공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어떤 그 지역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친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역 활성화 시설을 어떻게 이제 조성을 할 것인지 용역에 착수한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구간이 좀 지하되는 구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그 지하하면서 지상 부분에 남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구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이 공간이 없어서 지금 착수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봐서 좀 필요한 시설, 문화 시설이든지 아니면 휴게 공간이든지 공원이든지 그런 시설을 넣을 수 있을 건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출산 관련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국민 각 세대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거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직장, 우리 조직도 좀 행복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힐링 직원들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추진하면은 격려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행복해야지 또 우리 주민들한테 더 행복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좀 행복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제도적인 부분 외에도 좀 이렇게 항상 좀 아이디어도 내고 그 다음에 좀 실천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관련해서 항상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좀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좀 이렇게 좀 칭찬하는 문화라고 해야 되나? 칭찬하는 어떤 조직 문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연구를 보니까 뭐 위기에 빠진 어떤 조직이나 위기에 빠진 어떤 그런 조직이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 가지고 세 가지 요소를 들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들은 게 칭찬이더라고요. 조직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좀 우리 직장이 좀 행복해지게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좀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좀 격려입니다. 저번에 작년인가요? 그때 우리 그 신입 직원들 한번 그때 각 그 동별로든지 이렇게 한번 그 실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신입 직원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이렇게 그때 설문 응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데에 좀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선배나 우리 고참 직원들의 어떤 뭐라고 하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새내기 직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좀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좀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조직이 됨으로 해서 서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고 오늘도 협력 관련해서 포상도 있었지만은 혼자서 잘해서 무슨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도 같이 노력해서 협업하고 협력해서 어떤 업무를 완수해내고 또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협조해서 좀 일을 추진해 나가고 좀 그런 서로 그런 조직 문화가 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더 행복한 조직을 만드는데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사항이 있겠지만은 항상 좀 어떤 우리가 뭐 어찌 보면 인생 물론 지금 오늘 고노에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삶에 뭐 잠 빼고 나면 삶의 뭐 대부분을 직장에서 많이 보내게 되는데 서로 행복하게 또 행복 바이러스를 서로 이렇게 전파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에 있어서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서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같이 서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2018년도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은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송년회 시간이 아닙니다. 송년회보다도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보고 또 사각지 주민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런 활동들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12월은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내년을 설계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구의에서 기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연구도 하시고 더욱이 지속적인 행정 혁신을 위한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혁신 행정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좀 시급히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매진해 주시고요. 특히 간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 예산, 서울시 예산, 저희 확정된 금천구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복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제안, 시사점이라든지 차관점들을 좀 발굴하셔서 새로운 혁신 행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좀 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그 가산동 중심으로 지빌리와 가산동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이 인허가가 추진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들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동 지역은 저희의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교통 문제, 주거 문제, 공원 소외 지역 여러 가지 난점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특히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주거 환경들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축가를 중심으로 도로과 도시계획과 등 같이 협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바쁘시겠지만 같이 협치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고 연초에 좀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성욱 과장님, 한동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박문호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또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다 이제 현직을 떠나셔서 제2 인생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 갖고 계신 부분들, 또 마지막에 금천구에서 이렇게 공직을 또 불사할러 보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고요. 또 그런 성과와 그런 과정들을 후배들에게도 잘 남기고 전수해 주셔서 우리 또 금천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네 분의 앞날에 좀 저희가 건강과 또 지원해 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노력, 또 주민과 같이 협업하고 마을 민주주의 만드는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나 주민센터에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들이 우리 금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는 쪽으로 연결을 좀 하고 각종 이 상을 받았다는데 자만과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지속되도록 또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여튼 수고했던 우리 전 직원 여러분들께 구청장으로서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들과 같이 열심히 내년도 준비를 해나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